자, 몇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1, 2년 뒤 부동산 투자할 곳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휴가를 가든지 간에 꼭 한번 그 지역의 지도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를 가시든 충청도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지적 편집도를 우선 클릭을 하세요. 그래야지 해당 지역의 상업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주거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습관화 들인다면은 전국적으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생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강릉에 가면은 뭐 유천지구라는 이 도시개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세가 매매가 갭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신축 아파트가 얼마 없는 곳이 또 강원도 강릉입니다. 그런 곳에 내가 초행길이라 하더라도 딱 지적 편집도만 보면은 어디가 주거지역인지, 어디가 상업지역인지, 어디가 공업지역인지, 어디가 녹지지역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금일 뉴스 몇 가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기 신도시 비싸다. 경실련 이어 참여연대도 비판. 정부 분양가 비싸지 않다 해명에도 반발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28일부터 사전 청약 접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분양가가 비싸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고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슷하다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설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항상 대한민국은 이 시민단체 때문에 이렇게 국정이 좌우지 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그들이 데모를 하면은 이렇게 농성이랄까요? 농성, 시위 이런 걸 하면은 또 정부 정책이 또 바뀌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도 과거에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이 시민단체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 환경을 이용하는 단체, 시민단체, 시민들을 이용하는 단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달래줄 거면 이 사람들은 차라리 공짜로 집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 3기 신도시 들어가는 자체가 로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들은 집을 공짜로 갖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3기 신도시가 비싸다 이런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토지 보상비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건축비, 이미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철근 콘크리트 값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입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입주자 대표회의, 애정 대표회의라는 게 또 생기면서 협상에도 들어가죠. 대리석 깔아달라. 놀이터 이게 뭐냐. 시소 더, 그네 하나 더 깔아달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축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정인이 반갑습니다. 해피권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공짜 심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멤버십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 멤버십 들을 가치 뭐가 있다고 돈 받고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공짜 좋아하다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본인이 노력한 그런 결과물을 공짜로 쉽게 알려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프로는 돈을 받기 때문에 프로인 거예요. 돈을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프로입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한지 벌써 2년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프로라 생각을 해요. 프로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자, 연말 개통하는 서대구역 인근에 1404가구 규모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이 나온다. 총 1404가구 중 일반 분양 933가구, 특별 공급은 4달 2일 1순위 해당 지역 3일 접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서구 평리동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5구역에서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을 선보인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연말 서대구역 개통 예정인데다 신흥 아파트촌으로 탈바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는 공급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1404 가구, 즉 2024년쯤 아마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입주 물량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오늘 방송의 그 주제, 즉 썸네일의 제목 있잖아요. 앞으로 1, 2년 뒤 부동산 투자할 곳은 어디일까에 대해서 적어 놓은 배경이 바로 이 대구의 하락기가 올 수 있다는 이 가정에 의해서입니다. 가정이요. 네. 저는 지금 당장 대구에 투자를 한다, 실거주할 집을 마련한다 라고 했을 때 둘 다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3년 동안 거의 현 세대수의 10%가 증가가 돼요. 10%가요. 잠깐만 호객론을 보고 갈게요. 자, 죄송합니다. 대구. 자, 대구의 공급량을 볼게요. 자, 향후 3년 동안 78,615세대, 즉 올해 초부터 합치면요 84,000세대, 13%가 증가합니다. 자, 인구는 감소를 하는데 세대수가 13%가 증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근의 울산이 5.4%, 부산이 7.9%, 부산도 많은데, 그리고 광주가 6.2%, 그리고 대전이 5.8% 불과하고요. 이렇습니다. 인천, 그런데 인천 13%, 대구와 인천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천요, 3년 동안 10만 세대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3기 신도시가 여기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대에 정말 위험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 인천이에요. 인천 때문에. 그런데 물론 서울은 3기 신도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가 그렇게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워낙 위치가 좋은 곳이 성남 복정이나 광명시, 그리고 과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위에 일산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위치가 좀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입주가 되면은 그 지역 인근으로 가격이 빠진다는 거죠. 인근으로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구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집이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조심하세요. 대구요. 특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말이 꼬이네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 플러스, 그리고 지금 과다한 입주 물량 때문에 대구가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서 산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다른 곳을 보세요. 입주 물량 없는 곳을요. 그래서 제가 광주를 계속해서 주목하라고 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앞으로 1, 2년 뒤 부동산 투자할 곳이 바로 대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올해는 지나가고요. 가을엔 또 가을 이사철이 또 맞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서 올 겨울에 차디찬 거래량 급감이라는 겨울철 있죠. 특히 학기 수요가 끝나는 그 2월달 이후, 3월달, 2월에서 3월달, 그때가 되면은 정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장담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봄이 돼도 그 매수 심리가 아마 계속 위축이 될 것 같고, 냉랭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다음 대구 이야기는 또 마무리를 할게요. 대구 이야기는 잠깐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 또 이런 뉴스가 떴어요. 하루도 안 살고 수억 원 차익, 취득세도 안 냈던 특공 먹튀. 지방이전 공공기관 4곳 분양받은 265명 분석, 에너지
주택관리공 등 특공 혜택 받고 65%가 거주 안에 3년 전매 제한 풀리자 바로 처분, 수억 원씩 시세 차익 챙겨 10년간 112개의 기관 9,851명의 공급, 부정특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뭐 다 예상하던 바였잖아요. 예. 가장 분노했던 분들은 이런 공무원들의 물량을 받은 실수요자이겠죠. 예. 그런데 뭐 공무원들 박봉 하더라도 이런 것도 혜택이 충분히 큽니다. 예. 뭐 지자체에서 특별 공급 있잖아요. 특별 공급할 때 거기에 혜택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세종시에서 분양을 받고 정작 거주를 하지 않고 본인은 원룸에 살면서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레버리지 통해서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한편의 시각으로는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면 정착률이 훨씬 더 떨어진다 이거죠. 이게 또 신도시의 딜레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딜레마요. 참 이게 한쪽에선 이렇다 한쪽에선 이렇다 라고 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런 뉴스가 또 나왔을까요? 근데 아마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공무원들 울상 특별 공급 받았으나 집값 제자리 걸음 이렇게 되면서 벼락까지가 또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공무원들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또 팔고 팔았다가 전세로 갔다가 결국은 폭등하면서 공무원들 벼락거지 돼. 이렇게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참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게 또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경제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진행되는 경제시장 여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쵸. 합법을 가장한 투기 조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공무원들에게 또 특별 공급을 또 주지 않는다면은 또 그렇잖아요. 특별 공급을 또 주지 않는다면은 물론 거주를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건데 특별 공급을 또 주지 않는다면 그냥 단신으로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생각을 늘 확장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도 한번 받아들이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